미시간주의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당국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최대 교육부의 교육감이 ICE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교육감이 불체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후보는 환영했고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는 뉴욕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시간주의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당국은 자택 수색과 휴대전화 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께 미시간주 플린트 외곽의 그랜드블랑 타운십 모르몬교 교회가 총격과 방화 공격을 받아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위중한 상태며 나머지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부상자 중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추가 시신을 수습 중이며 정확한 실종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총격범은 교회를 트럭으로 들이받은 뒤 내려 총격을 가하고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트럭 뒤편엔 미국 국기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관계자는 용의자가 가스를 이용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 장치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용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40세 남성 토머스 샌퍼드로 경찰과 교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해병대 대변인은 CNN에 샌퍼드가 2004년에서 2008년 하사로 복무했으며 복수의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여름부터 몇 달간 이라크 자유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SNS 계정에 따르면 샌퍼드는 기혼자며 자녀가 최소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소셜을 통해 FBI가 즉시 현장에 투입돼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 폭력의 유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당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기, 낭비, 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료보험 논의 관련 민주당은 개방된 국경이란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 하는데 우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의료보험 협상은 이민 국경 문제와 다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력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CBS에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며 행정부 권한을 행사해 일부 정부 프로그램과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OMB는 최근 셧다운 이후 공무원 일부를 대량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11월 말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의원 및 기타 공무원의 보안 예산을 수백만 달러 증액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에 저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삭감된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이 의회 통과에 실패하면 연방 정부는 1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부분 셧다운됩니다.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되며 일부 정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이민 서비스국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매튜 트라이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폰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SCIS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 보증서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의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어들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 최대 교육구의 교육감이 IC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교육감이 불체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인 디모인 공립학교의 교육감 이안 로버츠가 불체 혐의로 IC에 체포됐습니다. IC는 27일 로버츠가 2024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취업 허가도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IC는 이날 로버츠가 학교 지급 차량을 운전 중일 때 교통 단속을 시작해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로버츠는 차를 버리고 숲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아이오와주 경찰의 도움으로 검거돼 우드버리 카운티 교도소에 이송됐습니다. 로버츠는 체포 당시 장전된 권총과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IC는 전했습니다. IC 지역 담당관은 성명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도 불법 체류하며 취업 허가 없이 고용된 사례는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안 로버츠는 2023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해 3만 명의 학생과 5천 명의 교직원을 이끄는 학군을 총괄합니다. 연봉은 27만 달러였으며 주 교육위원회가 발급한 행정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버츠는 가이아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뉴욕 브루클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듬해 가이아나 국가대표로 올림픽 육상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로버츠 구금 소식에 항의하는 주민 수십 명은 27일 저녁 디모인 연방청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아이오와 시리에서도 별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자 구금시설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를 지키기 위해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 시설이 안티파 그리고 다른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된 상태란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 IC 반대란 문구를 남겼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불법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파시즘, 인종차별 운동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우익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에도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좌파단체가 배후에 있다면서 안티파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또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IC 시설 주변에서 시위대와 연방 요원이 충돌한 사건을 거론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요원들을 IC 시설 그리고 IC가 포위당하는 모든 곳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투입 대상지로 지목한 포틀랜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로 꼽히며 안티파 운동의 활동 근거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 고갈이 9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비를 위해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프랭크 비시그나노 청장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연금 재정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의하면 노령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운영하는 두 개의 신탁기금은 2034년 재정이 바닥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대비 수령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연방정부는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오랜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 세율은 3.6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비시그나노 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실질적인 구조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면 연금 수급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700만 명 이상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번 개혁 논의는 앞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후보는 환영했고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는 뉴욕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비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SNS X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저의 미래에 대한 언론의 끝없는 추측과 선거자금위원회의 수백만 달러 지원 중단으로 선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이 약화됐다며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선 캠페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 사퇴로 차기 뉴욕시장 선거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 쿠오모 무소속 후보,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사퇴로 아담스 지지층 표심은 쿠오모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급진 성향의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온건 성향 민주당 표심이 민주당 출신 쿠오모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사퇴문에서 사실상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우리 정치에서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며 큰 변화는 환영할 만하고 필요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불출마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그는 개인적 야망보다 뉴욕시의 안녕을 우선했다고 감사를 전하며 우린 무능과 무지로 도시를 파괴하려는 파괴적 극단주의 세력에 직면해 있지만 그를 막기에 너무 늦진 않았다고 아담스 시장 발언과 결을 맞췄습니다. 아담스 시장 사퇴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돼 사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애덤스 시장 지지율이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2에서 6일 뉴욕 유권자 1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맘다니 후보는 46% 지지율을 얻어 24%를 얻은 쿠오모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15%로 나타났고 애덤스 시장은 9%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특히 일부는 HIV 양성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국은 이들의 머그샷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털리도 경찰국은 지난 24일 마사지 업소 2곳을 급습해 여성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미 사우나 혹은 스카이 스파라 불리는 업소에서는 4명이 아시안 헬시 마사지라는 곳에선 2명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일부는 HIV 양성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수사당국과 교정당국은 이들 6명의 이름과 나이, 오렌지색 수감자복을 입고 찍은 머그샷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장미 사우나에서 검거된 4명은 72세 선 웨이트, 57세 해론 김, 55세 경서, 48세 에리카 고 등입니다. 이중 선 웨이트는 4급 중범죄인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론 김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보석금 $10,000가 책정됐으며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서의 보석금은 $1,000입니다. 아시안 헬시 마사지에선 53세 니홍과 50세 남행이 붙잡혔습니다. 니홍은 성매매 알선과 교사, 남행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은 2명 모두 $10,000가 책정됐습니다. 체포된 여성 6명은 모두 다음 달 2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에서 제동에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차관은 상고장에서 하급심 판결은 국경안보를 훼손하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무효화한 결정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수십만 명의 자격 미달자에게
시민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7월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가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의 시민권 제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방교통부는 26일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버스 등 대형, 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비자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트럭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미국 내 20만 명에 이르는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 가운데 약 19만 명이 자격 미달에 해당하지만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외국인들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AP통신은 소개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팀은 어제 오전 9시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점검 중 메인 랜딩 기어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해당 인물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원과 구체적인 탑승 경로, 출발 도시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측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공항 측은 시신과 무관하게 공항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의 랜딩 기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1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랜딩 기어에서 장시간 비행할 경우 극심한 저온과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의 우편 발송이 26일 시작됐습니다.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주내 모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최대 4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는 인플레이션으로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지난 5월 뉴욕주 예산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수표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주 정부는 2개월에 걸쳐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발송하며 뉴욕시 360만 명과 롱아일랜드 일대 125만 명 포함 총 820만 명에 달하는 주내 중 저소득층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억 달러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는 주 정부 데이터에 따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 자동 발급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구 등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